네, 안녕하십니까. 열공식 윤병렬입니다. 예, 오늘 파마가 좀 죽었네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2시간 동안 민법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지금 공시는 제가 지금 아, 그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댓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공시는 지문 한 20개 좀 안 돼요. 115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모두 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무 헷갈리고 틀린 거 지금 얘기하면 헷갈리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좀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우리가 옳은 지문만으로 쭉 한번 전범위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그 좀 핵심 지문만 좀 추려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셨죠? 우리가 이제 지금 들으니까 너무 늘어지지 않게 좀 빨리 끝내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끝내드릴 건데 준비는 6시까지가 예상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하니까 조금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럼 1번 지문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죠? 댓글 봅시다. 김경진 너무해. 김경진 이거 아니야. 김경진. 이러지 마세요. 김경진. 파마. 파마끼리 다 빠졌는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자, 즉 지적법이죠. 자, 지적법령상 토지 이동이 있어요. 자, 토지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 말소됐을 때 보통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 자, 신규 등록 신청, 등록 전환 신청, 분할 신청 이런 거 신청하는 거죠. 신청이 없어. 자,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죠. 자, 막헤어 계획이 있어요. 당연히 계획이 있죠. 그 계획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요 계획에 빵꾸 뚫어 놓으면 찾아내야 됩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자, 신청이 있을 때 없을 때. 자, 요럴 때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됐죠?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뭘까? 자, 조사 계획이 있으면 그 다음은 조사를 하고. 자, 조사부가 나오겠죠? 자, 요걸 가지고 조서를 작성하고 자, 결의서에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돼 있어요. 요 순서 정리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획 이름 외우셔야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요거 나왔고요. 마지막 지적 공부 정리할 때 자, 결의서가 있어야 된다. 이 결의서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요것도 이제 멘트 외워 놓으셔야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시작과 끝입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죠. 자, 2번 지문은 지번 얘기가 나오네요. 지번 얘기. 자, 행정력이 개편이 된 경우. 자, 이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여기까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 이게 세트예요, 세트. 요거 비싼 동네죠? 개발이 된 동네. 자, 비싼 동네의 지번 부여 방법. 자, 요 방법은 그 동네 종전지번 중 본번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준용한 경우가 자, 3개 있죠? 자, 3개 있어요. 자, 지번 변경. 그다음에 축척 변경. 자, 그리고 행정력 개편. 이렇게 3가지. 지축 행이죠. 자, 지축행은 도시개발 사업이다. 즉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4가지예요. 자, 지축행,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하면 4가지는 지번 부여 방법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지번 변경이죠. 자, 지번 변경입니다. 3번이에요. 지번 변경은 누가 한다? 자, 지번 변경은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요거를 시도지사가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시도지사는 승인을 해주는 거죠. 자,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지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새로 부여하는 거, 요거를 지번 변경이라고 하고, 요거는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시도지사 승인 받는 경우, 자, 지번 변경 있죠? 또 축척 변경 있죠? 축척 변경도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 서고에 있는 걸 반출하죠. 반출서 반지축. 자, 반지축은 승인상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비교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축행은 도시개발사업 본번이다. 그다음에 반지축은 우리 시도지사 승인 받는다. 이렇게 해서 2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4번 지문 좀 볼게요. 자, 4번 지문. 4번 지문은 조금 조심하실 게 이게 문화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 문화재가 요즘은 말을 국가유산으로 바꿨어. 규정이 국가유산 뭐 기본법이라는 게 새로 나왔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어를 좀 바꿨어요. 문화재라는 말 대신에 국가예산 이런 걸로 최근에 또 이 문구로 바꿨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구적 기념물. 자, 이런 것들이 사적지가 되겠죠. 예. 자, 다만 제외되는 거 있죠. 자, 제외되는 거 외우셔야 돼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리 유적구적 기념물이라도 사적지가 아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종교용지나 공원이나 학교용지가 되겠죠. 이것도 자주 나온 거예요. 근데 요번에 요 국가유산이라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라고 넣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질문 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5번 보시죠. 5번. 예. 여객 자동차 터미널, 또 자동차 운전학원, 자, 폐차장 전부 다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이죠. 얘는 잡종지입니다. 요 구분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잡종지 말고 자,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이다. 이렇게 나오면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잖아요. 주차장은 차죠. 자, 잡종지는 잡이죠. 잡종지는 잡. 이렇게 해서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은 주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 이렇게 해서 두 개 구분해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6번 보시죠.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또 황무지. 자, 이런 것들은 임야로 돼 있죠. 임야. 예. 황무지도 임야입니다. 황무지 임야. 예. 잡종지 그러면 이제 속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갈대밭 있었죠. 갈대밭. 자, 갈대밭. 갈대밭은 잡종지. 이것도 조심하셔야죠. 제가 맨날 그랬죠. 갈대 없으면 잡종지. 갈대밭도 잡종지. 이렇게 외우시라 했어요. 예. 자, 황무지는 임야. 그죠? 자, 7번하고 8번을 구별하겠습니다. 자, 7번하고 8번. 자, 구별하죠. 예. 자, 똑같이 뭐가 보이세요? 교통운수가 보이시죠? 자, 교통운수가 보이면 궤도 있나 봐야 돼. 궤도 나오면 이거는 철도용지, 기찻길, 예, 궤도. 그냥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도로입니다.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형태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다. 근데 궤도가 나오는 교통운수다 그러면 철도용지다. 이렇게 구분하셔야죠. 이거 말고 역사 이런 것도 나옵니다. 서울 역사 이런 거, 요거 철도용지가 되겠죠. 네, 요 교통운수는 도로인데요. 무슨 뭐 이렇게 공장 안에 있는 통로다. 걔네들은 도로가 아니겠죠. 그런 걸 제외한다. 자, 또 잘 나오는 게 우리 묘지 잘 나오죠. 묘지. 자, 묘지 확인합시다. 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결정된 묘지공원 맨날 하던가요. 자, 묘지가 세요? 공원이 있어요? 예, 당연히 묘지가 세죠. 귀신 나오니까.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다라고 여러 번 설명했던 겁니다.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다. 자, 귀신 나오니까 묘지가 세다. 그랬죠? 자, 10번 갑니다. 뭐 지금 말 빠른 거 아니죠? 예, 자, 천천히. 말이 좀 이렇게 급하게 되네 제가. 예. 천천히 할게요. 예. 저유소 원유저장소 부지. 자, 저유소 원유저장소 부지. 자, 요거 접속된 부속시설물 얘네들은 주유소용지가 됩니다. 자, 한 글자로 주가 되겠죠. 주. 유는 유지 있어요. 유는 유지가 있기 때문에 유지. 유원지는 원이고요. 자, 주유소용지는 주. 이렇게 한 글자로 정해놨습니다. 자, 다만 자동차, 선박기차 제작 공장 안에 있대. 자, 공장 안에 있으면 주유소용지가 아니다라고 하죠. 공장용지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 지워져라. 예. 자, 11번 보겠습니다. 예. 자, 용수,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 수로 국어. 그죠? 자, 또 소규모 수로 국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공적 수로와 소규모 수로는 국어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까지만 나오면 하천이에요, 하천. 하천이 되는데, 자, 만약에 소규모가 붙었다. 그러면 국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자연의 유수면 크면 하천이고 작으면 국어인데, 인공적 수로다 그러면 무조건 국어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외워 놓으셔야 돼요. 소규모 수로도 국어, 자, 인공적 수로도 국어 이렇게 외워 놓으시죠. 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자, 1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자,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요거 외우셔야죠. 자,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자, 이럴 때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요거 반드시 구별하실 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 완전 다른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말 그대로 좌표 등록부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말 그대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그죠? 두 개가 완전 다른 거니까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우리 도시 개발할 때 쓰는 것이고, 이때는 진짜 확정 측량이죠. 확정 측량. 그래서 비싼 동네에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우리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이때 소관청이 만드는 거.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들도 같이 외워 놓으셔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다음 요거 하나 더 추가해 드리면 자, 이거는 제가 류치설사 이런 거 있었죠? 류치설사. 종류. 자, 경계점의 위치. 자, 위치 설명도, 그다음에 사진 파일 이런 거 있었어요. 종류,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류치 설사.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종류, 위치, 경계점의 위치, 그죠? 그다음에 위치 설명도, 그다음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는 특별히 좀 암기하시라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13번 넘어갑니다. 13번, 13번, 그죠? 오, 잘 외우고 계시네요. 자, 13번 600분의 1 나왔어요. 자, 600분의 1 비싼 동네 그죠? 비싼 동네면 자, 소수점 한 자리까지 끊어야죠. 그럼 뒤에 5라면 앞자리를 볼 건데 5, 1이니까 0.05보다 크잖아요. 크면 무조건 이제 6처럼 큰 숫자로 봐서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748.6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이것도 뭐 짝수에 맞춘다라는 거 여러 번 설명드렸고 이거는 짝수가 아니라 더 큰 숫자니까 바로 무조건 올려주는 거죠. 13번 맞습니다. 자, 14번도 보시죠. 14번. 자, 우리 지적법령상 지적도 임야도. 자, 도면이죠. 도면의 등록사항들을 암기하시는데 그중에 자,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위치죠. 위치가 두 개 있어요. 삼각점, 자, 지적기준점, 위치. 또 건축물 구조물 위치. 자, 얘네들은 위치는 도면에만 등록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도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계죠. 경계 때문에 있는 거고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경계점 간의 거리. 이런 것도 잘 나오죠. 그다음에 색인도 있어요. 색인도. 이런 것들도 도면에 등록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자, 도면에 자, 면적 없어요. 면적은 도면에 등록되지 않는다. 면적. 그다음에 소유자도 도면에는 들어오지 않죠. 얘네들이 마치 도면에 들어오는 것처럼 사기를 많이 칩니다. 면적, 소유자, 또 좌표 이런 것들은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 시험에는 또 고유번호 잘 나온다. 자,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고유번호는 도면 등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공부하실 때 모든 내용이 다 한꺼번에 다 기억날 수가 없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짚어드리는 것만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시험장 가면 또 생각나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생각 안 나도 시험장 가서 생각나는 거 이런 거 있으니까 난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막 불안해하면 오히려 공부가 안 돼요. 자, 지금은 찝어드리는 거 위주로 몇 개만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대장이 4개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대장. 4대장이죠. 4대장. 자, 대장 장부책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변명. 자, 변명 그랬죠.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들어가고요. 자, 명주번 이렇게 들어가죠. 명주번. 성명, 주소, 등록번호 요거하고 변경된 날과 원인은 항상 세트로 대장 4군데는 같이 들어간다. 자, 거기다가 요 두 가지에는 지분이 또 추가되죠. 지분은 여기만 들어가는 거죠. 자, 색깔 바꿔드리죠.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니까 여기 두 개는 변명분. 자, 그다음에 여기는 변명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얘네들 대장에 들어가는 것들 한번 간단히 봤고요. 자, 그러면 16번 한번 들어가 보죠.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지분이죠,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변명 들어가죠. 변명.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명주번 변명이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변명. 얘네들은 대장에 요 두 개 대장에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변명은 대장에 다 들어가고 지분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사항이 됩니다. 자, 17번 한번 보죠. 17번. 17번. 자, 불량식품, 그렇죠. 불량식품 싫어하는데. 자, 그 다음 17번 한번 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네요. 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있어요? 좌표가 있는 거죠. 당연히 소재, 지번, 자, 고유번호, 자, 도면번호 있죠. 도면번호. 장번호도 있고, 장번호도 있고요. 그래서 소지고장, 그죠? 소지고장 그랬죠. 근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는 등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다음에 부호 및 부호도, 자, 부호 및 부호도, 그다음에 좌표 이렇게 들어가죠. 부좌도, 부좌도 그랬어요. 그래서 도면번호, 장번호, 고유번호가 자, 좌표 등록부에 다 나온다. 특히 도면번호가 작년에 중점적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등록상 요 정도 봤고요. 자, 이번에는 지적공부 보관 반출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보죠. 자, 지적 서고 나왔죠? 자, 서고가 나오면 종이다. 자, 종이로 된 거는 자, 소관청이 보관하는 거죠. 청사에 설치하고 당연히 연구 보존 들어갑니다. 자, 요거랑 같이 보실 게 정보 처리 시스템 나왔네요. 정보 처리 시스템은 장관이 보존한다면 안 돼요. 안 되고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연구 보존하게 돼 있죠. 만약에 서고에 불났다 그러면 소관청이 복구, 정보 처리된 거 망가졌다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복구. 자, 복구 주체도 얘네들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자, 종이냐 컴퓨터냐 둘로 나눠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암소리 안 하면 서고에 있는 종이가 아직은 기본이에요. 너 나중에 또 지적법이 개정이 된다면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아무 소리 안 하면 서고에 있는 게 기준이고 만약에 정보 처리 시스템 얘기하고 싶으면 꼭 이렇게 써주게 돼 있습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됐다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연구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자, 조금만 더 가자면 자, 우리 서고에 있는 거는 예외적으로 반출 규정이죠. 반출. 천재지변이 있거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 반출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복제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제 안 나와요. 자, 복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필요하다면 자, 복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복제 관리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돼 있다라는 거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컴퓨터로 된 거 들고 나오면 고장 난다 그랬죠. 그래서 복제를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자, 20번도 한번 볼까요? 자, 카드로 될 때 종인 거지. 자, 이럴 때 대장, 이렇게 대장으로 된 거, 장부책으로 된 거, 얘네들은 100장 단위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200장으로 낸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장 아니라 100장이다. 이 정도 봐주시고요. 그렇죠? 예.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예. 그죠? 예. 자, 잘하고 계세요. 예. 자, 21번 보시죠. 21번. 자, 소관청이 복구하는 거예요. 자, 소관청이 복구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자, 정보 처리됐다 그러면 그때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구하냐? 관리자가 복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복구는 지체 없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복구는 지체 없이 하게 돼 있어요. 지체 없이. 예. 그러니까 지체 없이가 뭔 소리냐? 그러면 자, 사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 없고 사전에 미리 통지를 해줄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을 지체 없이라고 써준 겁니다. 얼른 빨리 복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복구하게 되면요.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복구 자료를 조사해야 되겠죠. 자, 복구 자료. 자, 복구 자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조사해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를 조사하는 건데요. 자, 다만 소유자에 대해서 이거는 등판하여야 한다. 그렇죠? 소유자 복구 자료는 등기나 판결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출제자들이 법조문을 볼 때 할 수 있다, 그 밖에 등 이렇게 나오면 잘 안 내. 근데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나요. 문제 내기 좋잖아요. 하여야 한다. 딱 한정적으로 나오니까. 소유자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는 등기부나 판결로만 복구해야 되고요. 이거 말고 자, 토지 표시에 관한 각종 복구 자료는 그거 말고도 부합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자료 중에 제가 결결이었어요. 예. 측량 결과도 요거 외우시라 했어요. 측량 결과도. 그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 두 가지는 복구 자료가 된다라는 거 특별히 외워놓으시고 나머지는 뭐 지적소관청에 발행한 거, 뭐 지적공부 등본, 뭐 뻔하게 장관이 복제해 놓은 거 이런 거 뻔하게 객관식에서 읽으면 되겠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자, 측량 결과도와 토지동 정리 결의서 얘네들은 복구 자료를 따로 외워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개 복구 자료 중에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복구 자료를 조사했는데 자, 이게 만약에 복구 자료가 없거나 또 얘네들이 서로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해. 너무 많이 틀렸어. 자, 이럴 때는 측량을 하는 거죠. 측량하게 되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면적을 가지고 소유자들이랑 조정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복구하려면 미리 그런 조정된 그 내용들을 시공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15일 이상, 그죠? 자, 우리 맨날 정규 수업 시간에 제가 술 깨는데 며칠 걸려고 그러면 15일 그랬죠? 그거 15일 이상 게시해서 요 게시 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을 받아주게 돼 있는 거죠. 이 신청. 15일 이상 게시하는 거죠. 예. 자, 그러고 나면 이후에 복구가 되겠죠. 자, 복구하고 나서 사후에 또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자, 이때 통지 며칠이에요? 며칠?
예,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요 통지 이 정말 지겹게 였습니다. 1년 내내. 자, 여기서 미시라는 거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후에 통지를 소유자한테 해줘야 됩니다. 자, 당신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가 이렇게 정리가 됐다, 복구가 됐다라고 사후 통지. 자,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자, 등기 필요 없으면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래서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경우 통지할 때 주소나 자, 거소를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럴 때도 있죠. 알 수 없는 경우. 예,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죠. 이럴 때는 시군구 게시판, 시군구 공보나 자, 시군구 공보나, 예. 자, 인터넷 홈페이지. 자, 시군구 공보 또는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예,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면 통지를 해준 걸로 봐주게 돼 있어요. 자, 요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선 제가 또는이라 그랬죠? 사후 통지 다 끝나고 나서 사후 통지하는데 주소 거소를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또는이요. 여기나 대충 올리고 넘어가자 이런 소리예요. 통지를 못하게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는 밑이죠. 밑은 자, 사전에 이의신청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다 올려놓고 꼭 보고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요거는 둘 다 올린다라는 밑.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거죠. 네. 사후 통지 얘기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복구는 절차가 잘 나오는 절차라서 조금 신경 썼습니다. 자, 24번 보시죠. 24번. 소관청이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정부의 종합적 관리 운영, 자,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종합공부가 운영이 되는 것이죠. 부동산 종합공부. 같이 가요. 지금 좀 빠른가요? 자, 천천히 가요. 천천히. 자, 여기 복통신고청, 그거 얘기했었죠. 15일.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는 자, 소관청이 관리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와 자, 건물을 다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토건, 가, 용, 권. 토건, 가, 용, 권 그랬어요. 자, 토지 표시화 소유자는 지적 공부 가져와라. 건축물 표시화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 가져와라.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가져와라. 자, 용은 이용 규제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가져와라. 그 밖에 권리는 건등기 가져와라.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장부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죠. 예.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소관청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복제하는 거. 복제 관리하겠죠? 이건 반출이 아니라 복제입니다. 자, 이것도 소관청한테 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는 소관청, 그 복제 관리도 소관청 이렇게 해서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그런 자료들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관청이 그쪽 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요구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 기관장이 소관청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소관청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소관청이 기관장에게 좀 자료 좀 내놔라. 그럼 부득이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관청이 모아가지고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하고 복제 관리까지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 이렇게 세트입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27번 볼게요. 자, 제가 올해 감평 때문에 요건 되게 강조했었던 거죠. 예. 감정평가서에 요번에 처음 출제된 겁니다. 예. 지적법 출제 중에 요번 감정평가서에 이게 처음 났어요. 등록 전환 대상 토지. 자, 등록 전환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전환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목 변경을 해야 해주겠다 이랬거든. 근데 그게 없어지고, 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둘 다 되고요. 또 일시사용, 자, 일시사용 허가신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죠?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 이런 걸 받은 경우에도 등록 전환 대상이 된다. 요게 요번에 처음으로 지문에 떴습니다. 이런 경우도 등록 전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등록 전환 대상이 되면 이것도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줘야 되는 신청 의무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도 60일, 신규 등록도 60일, 지목 변경도 60일이죠. 네, 소관청에 가서 이 등록 전환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 갈 때 한 달이요. 등기법에서는 부동산 표시 한 달 이내에 등기 신청해라. 이거는 지적법이잖아요. 지적법에서는 보통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생깁니다. 등기나 지적이나 어쨌든 과태료는 없어요. 과태료는 없지만 어쨌든 날짜가 다릅니다.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이런 거 며칠이냐 자꾸 헷갈리시는데 지적법이 60일, 등기법이 1개월이에요. 그래서 구별 일단 해봤고요. 자, 기왕 나온 김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죠.
건물의 용도 변경 있죠. 건물의 용도 변경. 자, 이 경우도 지목 변경 대상이 된다. 자, 지목 변경 대상이 된다. 요것도 이제 올해 간평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건물의 용도 변경도 지목 변경 대상이 된다. 요것도 지금 여기 지문에 뺐지만 추가로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얘는 등록 전환 대상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각종 허가 신고를 받았을 때. 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바로 등록 전환 대상이 됩니다. 건물의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지목 변경 대상이 된다. 요거 같이 한꺼번에 나온 김에 같이 싸잡아서 외워드려요. 자, 이번에는 등록 전환에 대해서 요거 자주 나오죠. 오차 허용 범위 이내와 자, 오차 허용 범위 초과하는 경우 둘로 나눠봅니다. 자, 오차 허용 범위 이내면 어떻게 해요? 이내면 될 면적으로 결정. 그죠? 자, 색깔 바꿔서 초과 나왔죠? 자, 초과하면 예전에 임야대장 면적, 임야도 경계를 직권정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외우세요. 자, 이내면 될 면적, 초과면 직권정정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초과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정답은 직권정정이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나올 차례는 뭐겠어요? 이내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될 면적으로 결정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임야대장 면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등록자는 될 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초과할 때 신청 정정한다 안 돼요. 직권 정정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몇 번 됐었습니다. 요즘 조금 뜸하긴 한데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자, 29번 넘어갑니다. 29번. 자, 잘 하고 계신 거죠? 오, 대사관 외우고 계시네? 대사관. 예. 대부분 토지가 다 전환돼서 한두 필지 나왔다. 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다. 사.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다. 관. 대사관도 등록 전환 대상이 됩니다. 등록 전환 대상에 대사관하고 허가신고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예. 지금 허가신고만 지금 써놨습니다. 예. 그렇죠. 일시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예. 1,300명 왔어요? 1,300명? 예. 좀 불러와 좀 더 1,500명 가게 좀 불러와봐.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분할할 때 오차 발생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혼자 고민해? 수업 중에 한 번도 얘기 안 했구만 일부러. 예. 고민하지 마시고. 예. 자, 또 가봐요. 자, 29번 이런 건 좀 얘기 안 했어도 중요한 거예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그죠? 예. 천재, 구철, 수도, 유학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경우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합병 의무가 발생하죠. 합병 신청 의무 60일입니다. 합병은 자유예요. 두 개 다 내 거니까 합병하든 말든 자유인데 공공사업이야. 도로야. 의무 합병해야 되겠다. 라고 60일을 쓰는 거죠. 의무 신청하여야 한답니다. 물론 이것도 과태료는 없어요. 근데 이러고 등기소에 또 가야 되잖아요. 그건 또 한 달이야. 이후 등기소 가는 걸 이로부터 한 달. 합병 의무가 발생했다. 그럼 공공사업이구나 알 수 있죠. 자, 이럴 때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가가지고 합병 신청하고 그리고 등기소에 또 가는 거는 그로부터 한 달 이내 등록하고 한 달 이내에 등기소에 또 가서 합병 등기를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자, 30번 보시죠. 여기도 이제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자, 합병 신청은 원래 당연히 소유자 신청이죠. 소유자가 토지 이동은 다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네, 소유자 신청. 근데 이거를 자,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대위 신청. 대위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같이 봐주세요. 공공사업의 경우 대위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 봐주세요. 올해 간평에 이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30번 보시죠. 자, 30번에 자, 직권정정 나왔죠? 직권정정. 자, 직권정정 사유가 한 10개 정도 있다 그랬어요. 좀 전에 등록 전환에서 그 될 면적하고 직권정정 받잖아요. 오차 허용 범위 초과하면 직권정정한다고 나왔었잖아요. 그거 말고도 9개가 더 있는데 자, 그중에 하나만 외워라 그러면 제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이것과 다르면 직권정정 대상이 된다. 요거 제일 직권정정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그죠? 하나 더 하자면 자,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를 때 성과와 다른 경우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것도 역시 직권정정 대상이 됩니다. 자, 측량 성과와 다를 때 또 토지동 정리 결의서와 다를 때 자, 이럴 때 직권정정 대상이다 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고 나머지는 뭐 잘못 정리, 잘못 입력, 뭐 오차 숫자를 오차로 잘못 넣었다 뭐 이런 거예요. 면적 숫자 계산 잘못했다 이런 거 그런 거니까 특별히 출제될 거리가 별로 없는데요. 결의서와 다르다. 자, 측량 성과 다 이런 것들은 직권정정 사유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을 소관청이 발견하잖아요. 자, 소관청이 잘못을 발견했다 그러면 대상 토지에 대해서 자, 열람이나 등본을 발급받을 때 혹시 모르니까 이거 조심하시라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자, 요 멘트 외우셔야 돼요.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대장의 사유란에 씁니다. 이거 사유란에 나와요. 사유란에. 토지대장 제가 맨날 견본 보여드렸잖아요. 이 사유란에 뭐 분할됐다, 지목 변경됐다 이런 거 나온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이거 혹시 사람들이 열람할 때 못 볼까봐 흑백 반전으로 자 등본 뜰 때 못 볼까봐 흑백 반전으로 또는 붉은색으로 자 적어서 딱 띄게 이거 잘못된 게 있나 보다라고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붉은색 요 고딕체 아니에요. 고딕체 아니라 붉은색으로. 자 32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32번. 예, 1200명 됐네요. 1200명. 예, 공주국제 좀 이따 할게요. 공주국제 좀 이따 하고요. 직권 변경 중에 제가 결의서 얘기했었죠. 결의서. 자 다음 너무 잘 가요가 뭐야? 너무 잘 가요? 사유란 사유란에 그쵸? 너무 잘 가는 게 빠르다는 건 아니죠? 자, 이 정도. 자 그러면 축척 변경 잘 나오는 거예요. 절차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 내기 되게 좋죠. 자, 축척 변경 위원회는 5명이면 이게 진짜 잘 나와요. 자, 축척 변경 위원회 몇 명이냐? 5명에서 10명. 자, 뒤쪽에 지적위원회도 5명에서 10명. 그리고 저하고 하는 위원회는 전부 다 5명에서 10명입니다. 이걸 15명으로 낸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 축척 변경 위원회는 소관청 친구들이라고 그랬죠. 소관청 친구들이에요. 자, 소관청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네. 전문 지식 가진 자. 그죠? 자, 전문 지식 가진 자. 공부 잘하네. 아니, 공부를 잘해야 전문 지식이 생기지. 돈 많은 애. 자, 돈 많은 애가 뭐예요? 토지 소유자. 됐죠? 자, 얘네들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돈 많은 애, 자, 공부 잘하는 애 누가 더 세요? 돈 많은 애가 세다 그랬지. 그래서 소유자가 자, 위원회 2분의 1을 차지하게 되어 있죠. 10명의 2분의 1은 5명이잖아요. 그래서 5명이 안 된다면 그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던 거죠. 이건 뭐 거의 다 외웠더라고요. 요걸 가지고 자 3분의 2로 하면 틀립니다. 자 2분의 1 이상이 위원회 소유자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고요. 3분의 2도 있긴 있어요. 3분의 2 이상의 자 동의를 받아야 그다음에 축척 변경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다음 위원회를 열어서 의결. 그리고 시도자한테 승인 받으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3분의 2입니다. 근데 위원회 구성을 얘기할 때는 2분의 1이다라는 거. 자, 그 중에 제일 이쁜 애 뭐예요? 위원장이죠? 위원장. 그 중에 제일 이쁜 애 위원장을 소관청이 지명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다음 33번. 자,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소관청에 축척 변경 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구청장 친구들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구청장 친구들은요, 보통 구청장이 곤란한 것들 대신 해준다고. 곤란한 것들이 뭐예요? 축척 변경 처음에 계획 세울 때, 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또 청산금 결정할 때 청산금 결정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잖아. 이의신청 들어오지.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들어올 때. 자, 그 밖에 기타 소관청이 위원회에 이제 기타 맡긴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심의 의결하도록 소관청의 친구들 모아서 앉혀놓는 거예요. 여기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과반수 출석해서 회의를 열고 출석 과반수가 찬성해서 의결하도록 심의 의결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34번 한번 볼까요? 자, 34번은 날짜가 나왔네요. 날짜. 자, 우리 조심하실 게 공고가 3개 있다 그랬죠? 시행 공고, 청산금 공고, 자, 확정 공고 3개 있죠? 시작하면 시행 공고, 끝나면 확정 공고. 자, 제일 중요한 건 돈, 청산금 공고죠. 자, 시행 공고 자체는 20일 이상 하지만 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지를 설치해라.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하지만 자,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해라. 다시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해라. 요거예요.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 청산금 결정 공고는 15일 이상이에요. 이상. 근데 그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 요거를 좀 내본 겁니다. 그 이후에 납부고지를 받았으면 납부하는 거고 돈 내는 거죠?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거고요. 다음 수령 통지는 소관청에서 돈 줄 테니까 받아가라. 소관청은 6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6개월이죠. 이후에 이의신청은 또 1개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제가 6611 그랬습니다. 6611. 그래서 20, 30, 15, 20, 6611 이렇게 여러 번 했었던 거고 모르겠다. 그러면 자 이것만 외웁시다.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20일 이내 하는 거다. 다행히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요. 그냥 지체 없이.
그래서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그죠? 언제 지체 없이 하냐?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로 넘어가고요. 확정 공고했으면 또 지체 없이 이제 지적 공부에다가 자, 정리 등록을 하는 거죠. 정리 등록을 합니다. 요거는 날짜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외우세요. 맨 처음에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납부 지급이 끝나야 돼. 그러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 그러면 지체 없이 지적 공부의 정리 등록.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돈 끝나고 공부하고 장부 정리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거. 이건 전부 다 지체 없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축척 변경 요정도 간단하게 보고요. 자, 36번 보시죠. 자, 36번과 자, 37번. 36번, 37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유치설사는 저기 아까 한 건데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유치설사는 아까 한 거예요. 아까 지상경계점 등록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36번과 37번 얘네들 또 잘 나옵니다. 36번은 도시개발사업, 37번도 도시개발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그 동네 한두 필지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그 동네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자들 가만히 있어라. 우리 사업 시행자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들은 동작 그만. 우리가 할게. 필요하면 요청해.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뭐 언제부터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시행자가 책임을 지냐? 그러면 착수 신고가 됐을 때, 또 변경 신고가 됐을 때, 또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세 가지예요. 착수 신고, 변경 신고, 완료 신고. 자, 이 신고를 시행자가 소관청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소관청한테. 이거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면 틀립니다. 소관청한테 신고하면 그때서부터는 소유자를 손 떼어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신고 날짜도 보셔야 돼요. 15일 이내. 그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 신고, 변경 신고, 자, 완료 신고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자, 소관청한테 신고한다 하고요. 그다음에 날짜 15일에 요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고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아까 자 했던 거 공주국채 있어서 공주국채. 자, 공주국채. 공주는 게을르니까 누가 대신해 줘야 된다. 이게 대신한다. 대위 신청이죠. 대위 신청. 그죠? 복동신고청 계속 잘 외우고 계시는구나. 아, 도대체 파마핑이 뭐야? 파마핑이. 하여튼 파마는 못해요. 이제 머리 빠져요. 자, 공주국채, 자, 공공사업, 그 다음에 주택법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관리인이 있다. 그랬죠. 단독주택은 관리인이 없고, 공동주택 관리인, 국가나 지자체장, 국가지자체장이 대신한다. 채권자가 대신한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는 대위 신청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 올해 간평에 요게 났어요. 공공사업, 공공사업이 났어.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도 있지만, 공공사업이 이번에 왔기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났어요. 공공사업은 도로가 되면 공공사업이죠. 뭐 하천이나 제방 같은 거. 자, 이럴 때는 소유자가 안 하면 어떻게?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이게 대위 신청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일 때 시행자가 대신한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면 관리인이 있다. 관리인이 없으면 대표자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그죠? 국가나 지자체는 장이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 걸 대신한다. 이런 게 공주국채입니다. 채무자가 망했으면 채권자가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잘 안 나올 거예요. 특이하게 공공사업은 대위 신청이 된다. 이게 낫단 말이에요. 공공사업. 자, 3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적 소관청. 자, 지적 소관청. 자, 소관청은 소유자가 바뀌었대요. 그럼 어떻게?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뒤집어요. 만약에 자, 토지 표시가 바뀌었대. 토지 표시. 그러면 토지 이동이잖아요. 토지 이동. 그러면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됩니다.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소유자 정리 결의서 하고요. 두 개를 비교하시라고요. 자, 토지 표시 이동. 자, 토지 표시 이동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색깔 바꿔 볼까요? 그다음에 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개의 색깔을 비교해서 두 개를 바꿀 수 있겠죠? 딱 보기에도 바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변동되면 토지 이동 이러면 틀린단 말이죠. 그죠? 또 토지 표시인데 소유자 정리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개를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문 읽으면서. 그러면 소유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소유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소유자는 권리 문제죠. 권리. 자, 권리는 건등기. 자, 권리는 건등기. 자, 등기인데요. 여기서 자, 등기 접수증 이러면 안 돼.
등기 접수증 이러면 안 돼요. 자, 접수증 정도로는 안 됩니다. 등기 필, 등기 완료, 자, 증명 이 정도 돼요. 전산자료 이런 정도는 돼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보고 소유자 바뀌었구나. 요걸 가지고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네. 단, 자, 주의할 거 나왔죠? 신규 등록은 등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관청이 직접 네가 소유자구나 라고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이거를 등기관이 조사한다로 낸 적 있어요. 그럼 안 돼요. 등기관 지금 나오면 안 되지. 지적법인데. 아시죠? 1번부터 12번까지는 지적법이에요. 거기 등기관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자, 이때는 소관청이 자, 직접 조사를 하는데 소관청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등기부 보겠지. 이런 곤란해요. 등기는 아직 안 만들었어. 이러고 나서 나중에 보존 등기를 또 하겠죠. 그때까지는 등기가 없어. 이때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때는 자, 바다를 메꿨다. 준공검사. 자, 준공검사. 준공검사 확인서 이런 거 들고 오겠죠. 준공검사. 이런 거 들고 오고 이런 걸 두 놈이 가져왔어. 그럼 둘이 저 법원 갔다 와라. 그럼 판결. 법원의 확정 판결. 이런 거 갖고 오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장관 하나 나오죠.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한 문서. 이런 거 들고 오면 그거 가지고 소관청이 너구나 라고 처음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를 처음 써주게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등기소에 보존 등기하러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등기관이 여기서 튀어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자, 소유자는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바다로 된 토지가 나오네요. 자, 바다로 된 토지 말소. 자, 요것도 말소 측량이 있어요. 측량. 말소 측량 있습니다. 이거 규정성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소 측량도 지적법령상 규정이 존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말소를 하고 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등기 촉탁 사유에도 들어갑니다. 등기 촉탁 사유에. 촉탁은 토지 표시가 바뀌면 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야, 토지 표시 바뀐 게 있어 라고 알려줘서 등기부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가면 신청인데 얘네들이 하면 촉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말소 신청의 경우에도 말소 측량이 존재하고 말소하고 나면 촉탁 사유도 존재한다라는 거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통지 사유 설명했었죠? 통지. 자,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는 또는이다. 주소 가서 알 수 없으니까 꼭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 또는 시군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면 통지된 걸 봐주는 거지. 꼭 아까 한 거예요. 이때 통지해주는 사유들이 되게 많아요. 통지해주는 사유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 찍어드리면 복구. 자, 복구의 경우에는 복구하고 나서 사후에 소유자한테 통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들은 대부분 눈치로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권으로 정리했다더라, 직권으로 정정했다, 직권 정리했다, 직권 말소했다 이런 것들. 또 지번이 바뀌었더라, 지번 변경, 또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지번을 새로 부여했다. 또 아까 했던 공주국채 대위로 딴 애들이 해줬다. 또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대신 처리했다. 이런 거. 등기 촉탁했다. 이런 것들은 딱히 외우지 않아도요. 자, 지문에 나오면 객관식이니까 이 경우는 소유자 모르겠으니까 통지를 한번 해주겠는데 이게 눈치가 나와. 이게 자신이 없어도요. 시험장 가면 초능력 생겨. 시험장 가면 그러니까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문제 풀다가. 그러면 야, 이건 이거 아닐까? 그러면서 막 어이없이 맞춰. 그런 게 맞다니까. 끝나고 나서 야, 망했다 그랬는데 채점할 때 어이없이 많이 맞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그 시험장에서 초능력이 생겨. 그러니까 이 경우는 통지하겠네. 근데 이 추측이 잘 안 되는 게 복구라니까. 복구하고 나서 통지한단 말이지. 이거는 외워야 돼. 복구하고 나서도 소유자한테 통지해 줍니다. 이때 15일 7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15일 7일은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작년에 나왔고 올해 또 나오면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금 삐끗한다면 통지 사유들이 많은데 그중에 복구하고 나서도 통지 사유에 들어간다라는 거. 요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하고 나면 사후 통지가 들어간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 연결해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자, 43번 갑니다. 자, 이제 측량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측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앞으로 저 산에 가서 땅 살려고 그러면 측량해보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행자한테 가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돈 내고. 이걸 소관청한테 의뢰한다라고 낸 적 있어요. 소관청 의뢰 아닙니다. 수행자한테 의뢰를 하게 돼 있다. 그럼 수행자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는 거죠. 수행자가 소관청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거꾸로 출제한 적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요거.
계획서 이름. 요거 외우셔야 돼. 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멘트 외우셔야 돼요. 되게 쉬워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만듭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이렇게 작성하게 돼 있다. 다음 날, 요거 3일 아니에요. 예, 다음 날까지 바로 소관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두 가지 묶어서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놓치기가 쉬운 게, 자, 검사 측량과 제조사 측량도 역시 지적 측량에 포함됩니다. 지적 측량에, 자, 지적 측량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자, 그러나 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의뢰 대상은 아니다. 의뢰하지 않고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자동으로 된다. 그러니까 의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예. 계획 세워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검사도 자동으로 되는 거고, 제조사 측량도 국가가 자동으로 계획 세워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개인이 의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적 측량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체 측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45번 보시죠. 자,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를 했대. 합의해서 기간을 정한대요. 자, 그렇다면 4분의 3은 측량, 자, 4분의 1은 검사 그랬죠. 이거 합의라는 멘트 또는 협의라고도 합니다. 협의. 뭐 조금 어렵게 되면 계약이라고도 하겠지.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계약, 협의, 합의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다면 법에 정해진 뭐 5일, 4일, 뭐 며칠 가산 다 무시하고 4분의 3, 4분의 1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 무시하고 요 기간에 따라 합의된 기간으로 가라. 이럴 때는 전체 4분의 3은 측량, 자, 전체 4분의 1은 검사로 가게 돼 있죠. 만약에 40일 그러면 30일, 10일 이거 쉽잖아요. 요거 구할 때 애매한 숫자가 나오면 나누기 4를 치라고 그랬어요. 자, 만약에 60일이 나왔다 그러면 나누기 4 하면 15일. 그죠? 그러면 4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나누기 4를 쳐라. 그러면 그게 검사 기간이다. 나머지는 측량 기간이 된다. 그래서 4분의 3, 4분의 1. 자, 저는 올해 요거 나올 차례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자, 46번. 자, 삼각점 나와서 삼각점. 삼각점의 열람과 등본 발급은 원래는 시도지사한테 청구하는 거였는데, 신청을. 근데 소관청에도 할 수 있게 개정이 됐었죠. 예. 그다음에 보조점과 도군점 열람 발급 신청은 소관청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물론 뭐 다 맞는 말이죠, 지금. 그다음에 기준점 그러면 세 가지를 다 합친 거예요. 자, 삼각점과 자, 보조점과 도군점을 다 합쳐서. 그죠? 세 가지를 다 합쳤으니까 시도지사나 또는 소관청이 보관하고 자,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수행자가 이런 걸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수행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48번. 자, 제가 통보 여러 번 강조했었죠. 통보. 자, 통보는 삼각점에 대해서만 통보가 존재합니다. 도근점이라든가 보조점이 나오면 이거는 통보 규정이랑 상관이 없다. 자, 이때 통보를 누가 누구한테 하는지도 보셔야 돼요.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삼각점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수정을 하고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되기가 너무 좋아요. 통보를 자, 장관에게 통보한다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있었다가 없었어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누가? 소관청이 하는 거고요. 도근점이나 보조점 통보하도록 안 돼요. 삼각점에 대해서만 통보 규정이 남아있다라는 거. 다행히 날짜는 없어요. 날짜는 없고 누가 누구한테 하냐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49번. 요거 5일, 자, 50번, 7일 요거 바꿔서 많이 냅니다. 일시장소 안건 회의하기 전에 일시장소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서 숙제. 이거 회의하기 전에 조사 좀 해와. 준비 좀 해와. 이거 5일 주는 겁니다. 숙제 5일.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자, 위원회로 넘어갔겠죠? 위원회. 자, 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적부 심사를 했어. 그 위원회에서 의결했잖아요. 의결서를 시도지사한테 줘. 그러면 시도지사가 자, 7일 이내에 당사자들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원칙 60일, 연장 30일, 90일을 했다고. 사전에 30일 조사했고. 그러니까 120일 동안 걸려서 지체 없이 보내. 그러면 시도지사는 또 눈치 없이 한 7일 걸린다니까. 여기서 7일입니다. 이 두 개가 싹 바뀌면 틀리니까 이거 좀 조심하시라고 했죠. 자, 이제 다 끝나네요. 자, 여기 지적법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예. 자, 51번 중앙지적위원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장관 지구들이죠.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 그죠? 예.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 친구들.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장관 친구들. 이렇게 보시고.
축척변경위원회는 소관청 친구들 그랬었죠. 그래서 소관청 친구는 축척변경위원회, 시도지사 친구는 지방지적위원회, 자 장관 친구는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해서 3단계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부 다 5명에서 10명이고 과반 출석, 과반 찬성, 회의 5일 전까지 일시장소 한 건 이거 다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회 어디나 의견 듣는 거 정상 업무예요. 자 현지조사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원래는 사전에 조사해서 들어와야지. 근데 필요하다면 현지조사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원래는 심의의결기관이기 때문에 회의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지만 현지조사도 가능하다. 의견 듣는 건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의결을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1심에 불복한대. 그럼 한 판 더 할 수 있죠? 한 판 더. 재심사 갈 수 있습니다. 자, 재심사는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죠. 중요하죠. 90일.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자, 요거를 시도지사를 거쳐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이 장관 친구들이죠. 중앙지적위원회. 시도지사 거칠 때는 지방지적위원회를 거치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나 더 할게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한 일, 자 5가지 이것도 외워놓으세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 당연히 하겠죠. 재심사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중앙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자 지방과는 다르게 정책개발, 정책개발. 그다음에 기술의 연구개발, 정책 기술 개발해야죠. 그죠? 기술자가 없네? 기술자 없을게 어떻게? 양성하죠. 너무 많이 양성했어. 징계. 이렇게 해서 자 5개죠. 재심사, 자 정책개발, 기술개발, 양성, 징계까지. 요거 5개는 항상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그냥 심사 끝이야. 하나밖에 없어. 심사. 여기는 재심사. 다르죠. 심사, 재심사. 그다음에 정책개발, 기술개발, 양성, 징계까지 외우시고 축척변경위원회는 소관청 친구들. 자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에 필요한 사항들. 축척변경 계획 세울 때. 또 청산금, 이의신청 이런 거에 대해서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지적법에 쭉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10분만 쉴게요. 등기법 53번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쉬는 시간 잘 보내셨죠? 저는 쉬는 시간에 하츄핑이 뭔지 설명드렸어요. 하츄핑. 핑 붙이는 거라면서요. 파마핑? 네, 파마핑. 예. 제가 조만간 파마핑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챗GPT를 시켜가지고 캐릭터를 김경진 닮은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웃겼어, 진짜. 파마핑이 뭐야. 네, 자, 이제 등기법 들어갈 건데요. 뭐, 고맙게도 뭐, 슈퍼 2,000원 싸주신 분 계십니다. 예, 그거 저한테 안 와요. 쏘지 마요, 이거. 뭐, 2,000원을 쏴. 열공시 TV에 쏘세요. 열공시 TV. 아니면 제 밴드로 상품권을 날리시든지 해야지. 여기 안만 쏴봤자 저한테 손 안 들어와요. 쏘지 마시고. 예. 네, 자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 열공시 TV에 제가 또 따로 벼락치기 또 따로 해놨어. 또 제 걸로 또 해놨어. 그래서 그거 들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김포에서 또 찍은 거 또 다른데 거기서는 한 5시간 정도 분량이 있는데 그건 아마 메가에서 지금 판매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저렴한 가격에. 그거보다 조금 짧지만 제 유튜브에도 또 이게 있으니까 그거는 한 2시간 반, 2시간 40분 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활용하시고요. 열공시 TV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네, 들어오셔서 거기는 슈퍼 쏘셔도 돼요. 슈퍼챗 쏘셔도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근데 김경진은 별로 기분 안 좋다. 자 그러면 여기 등기법 시작할게요. 등기법.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죠? 등기를 언제 마쳤는지 알아야 돼요. 자 식별부호죠, 식별부호. 식별부호가 들어가면 등기가 마쳐집니다. 그러면 접수한 때 또는 저장된 때서부터 자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접수할 때 접수 번호가 나오죠, 접수 번호. 접수 번호가 나오고 이때 접수 저장한 때 접수 번호 나오고 그 접수 번호 순서대로 등기관이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접수한 그 순간을 기준으로 법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의 효력이라는 게 물권 변동 효력이죠. 물권 변동. 내 거가 되는 효력은 그 접수일 때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개사 되셔가지고 손님들 간에 물권 변동이 되면 자, 등기부 딱 등본 띄워서 접수일자 딱 체크하시고 이날부터 소유자 되신 거예요 라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수만 외우면 안 돼요. 자,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대신에 자 등기가 잘 맞춰진 거 확인하고 그리고 접수한 날짜를 보시고 이때부터 소유자 되셨어요 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등기 업무를 하게 되고요. 또 갑구와 을구에 있는 등기의 순서를 비교하려면 이 접수번호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54번 넘어갑니다. 자, 54번에 자, 등기관이 소관청에 통지를 해주는 거. 자, 요거는요, 권리 문제죠. 권리는 건등기. 그래서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등기를 먼저 한다. 소유권 등기를 했다. 소유권 등기 되게 많아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말소, 그리고 소유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죠. 그러면 소관청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자, 아무리 소유권에 대한 등기라도 가등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가등기는 아직 임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통지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들이 되게 많은데 소유권 변경, 소유권 경정, 소유권 이전, 소유권 말소 다 포함됩니다. 전부 다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들은 소관청에 알려줘야 된다. 가등기는 아니다. 가압류, 가처분도 아니에요. 그것도 소유자 바뀐 거 아니니까. 대부분의 소유권 등기들은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55번 들어갑니다. 비법인이요.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 명의 안 돼. 자, 사단 명의. 대표자 명의 안 돼요. 자, 사단 명의로 신청을 대표자가 하는 거지. 그죠? 자, 재단도 마찬가지고 비법인 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죠. 자,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은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분할 합병 같은 거 있잖아요. 지목 변경. 그래서 부동산 표제부가 바뀌는 거죠. 표제부. 자, 표제부가 바뀌는 등기들은 대장을 이미 했어. 대장에 이미 등록을 한 거죠. 분할이나 합병 등록을 했어. 그러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해 줘야 됩니다. 요거 신청 의무가 발생하고 요거는 1개월입니다. 자, 좀 전에 지적법했어요. 지적법에서는 토지 이동은 보통 60일이나 바다로 된 토지는 90일 이내에 신청해서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지목 변경도 60일, 등록 전환 60일, 신규 등록 60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이 정리가 됐으면 그로부터 한 달 이내 등기소 와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소유자가 한 달 이내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소에 와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면서 신청 의무가 있다. 물론 과태료는 없다. 그러면 과태료가 없으니까 신청을 또 안 하겠지. 그러면 소관청이 또 촉탁을 해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57번 넘어가죠. 또 단독 신청 중에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공시최고. 공시최고. 중개사 최고 아니야. 공시최고야. 세법 최고 아니야. 공시최고. 공법 최고 아니야. 공법. 공시최고. 그러면 바로 재건 판결. 자, 그래야 나 혼자 말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상대방이 없어졌으니까. 상대방이 사망했으면 더 쉬워요. 사망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단독이 되니까. 근데 소재불명은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단독 신청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말고 자, 사망의 경우에도 역시 단독 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고요. 하나 더 혼동도 역시 단독 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죠. 전세권자가 그 집주인이 돼버렸다. 그러면 전세권을 말소해야 되잖아요. 그거 지가 해야지 뭐. 단독 신청해요. 직권 말소 아니에요. 단독 신청 말소. 자, 대리인은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물론 뭐 제정신은 있어야지. 자,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행위능력자는 아니어도 된다.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죠. 아니 본인이 뭐 다 알고 시켰을 거니까 본인이 감수하겠다라는 거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 59번 보시죠. 자, 59번. 제가 오늘 요 59번 지문을 뒤쪽에 한 번 또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딱 풀자마자 어떤 분이 이 지문이 2번 들어왔다 이렇게 바로 지적하신 분이 계신데, 훌륭하신 분이에요. 경진핑은 좀 그렇다. 경진핑 하지 마시고 그냥 파마핑으로 해주세요. 지적법 먼저 했는데 뭐 인지 와서 지적법 완화니 1시간 전에 했잖아요. 네, 자, 계속 봐주시고요. 자, 59번.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A, B, C, D 말소 이렇게 했었어요. A, B, C, D 말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전 저당권자는 끝났고 지금 저당권자. 지금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양수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딱 세팅이 나와야 돼요. A, B, C, D 탁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나오는 건 저당권 말소입니다. 저당권을 말소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당사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당사자, 자, 저당권 말소 그러면 A, B, C, D 바로 찾아내셔야 돼요. A, B, C, D 이렇게 찾으시고 말소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저당권 말소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A 또는 C가 됩니다. 현재 저당권자, 자, 현재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소한다 이러면 안 돼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저당을 말소하는 겁니다. 또는 설정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를 하게 돼 있죠.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자, 저당이 잡히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저당이 잡히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제3취득자가 말소해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취지죠. 자, 다음 60번 뭐 당연한 얘기죠. 등기부는 영구보존입니다. 자, 이때 등기부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있죠.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 둘 다 영구보존이고요. 이게 폐쇄될 수 있죠. 폐쇄 등기부 이것도 영구보존이야. 그다음에 넓게 보면 등기로 봐주는 게 4개 돼 있어. 뭐가 있을까? 매, 도, 공, 탁 그랬지. 매도공탁. 매매 목록. 자, 공동담보 목록. 2개 이상이 매매할 때는 매매 목록. 5개 이상 담보 잡을 때는 공동담보 목록. 자, 일부 빌릴 때는 도면. 그다음에 신탁 등기할 때 신탁원보. 요 4가지도 영구보존하게 돼 있죠. 등기부는 영구보존. 토지 등기, 건물 등기, 폐쇄 등기 다 영구보존이에요. 그다음에 매도공탁도 영구보존. 그죠? 요거랑 구별하실 게 자, 5년 보존이 있었죠. 5년 보존. 5년 보존은 신청서 또는 자, 신청 정보. 신청서, 신청 정보 이렇게 나오면 5년 보존이라고 했어요. 신청서 접수장 이런 거. 그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뒤에 몰라도 돼. 앞에 신청서를 시작해. 또는 신청 정보를 시작해. 그러면 5년 보존 정보예요. 이거 말고 10년도 있고 1년도 있는데 나오면 찍으면 되고요. 5년은 꼭 외워야 돼요. 신청서를 시작하니까 쉬워요. 그다음에 영구보존 다 알아야지. 영구보존.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어. 식별보. 그죠? 그러면 부본 자료를 작성하게 돼 있죠. 등기 하나씩 더 만드는 거야. 전산이니까 하나씩 더 만들게 됐다. 이거는 등기관이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자 62번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이거 쉽게 생각해서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서. 자, 계약서. 자, 계약서는 등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청할 때 낸 서류지. 얘네들은 관계인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고, 자, 증명서 발급은 없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안 되고 열람만, 그것도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 청구가 되게 돼 있어요. 자, 대신에 자, 등기 기록. 자, 등기 기록. 자,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자, 누구나 증명서 이게 다 됩니다. 이건 누구나 가능. 누구나 가능. 왜? 등기니까. 등기는 누구나 증명, 누구나 열람 다 가능합니다. 근데 등기가 아닌 서류에 대해서,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만, 증명서는 안 되고, 자, 그것도 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63번 내려갑니다. 자, 등기 기록의 전환을 위해서 등기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겨갔어. 그러면 옛날 거는 폐쇄하는 거지. 그래서 이기한다, 이기. 옮겨 쓴단 말이죠. 옛날 종이 등기부 내용을 컴퓨터로 전산 넘기면서 옛날 종이는 폐쇄했다. 이런 거죠. 이럴 때 폐쇄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 말고도요. 자, 멸실 등기. 이것도 폐쇄입니다. 멸실 등기 폐쇄. 또 토지 두 필지를 합병했대. 합필 등기. 이것도 하나는 폐쇄하겠지. 이럴 때 폐쇄 들어가요. 또 보존 등기 말소. 이럴 때도 폐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폐쇄 사유들이 좀 더 당연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촉탁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놨어요. 촉탁에 대해서 자, 3가지. 자, 촉탁에 대해서 자, 3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실 촉탁 등기는 쏙닥쏙닥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던 얘기죠. 네, 그렇죠. 지적법 왜 놓쳤어? 좀 미리 듣지. 다시 보기 유료 없는데, 어떡하지? 예, 파마핑. 예. 좋아요. 예. 그렇죠. 멸실, 합필, 보존 이런 게 폐쇄인데 설명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멸실이나 자, 보존 등의 경우 폐쇄가 발생하는데 구분 건물이다. 그럴 땐 또 예외야. 구분 건물은 전체 건물 중에 하나만 없어지면 전체는 폐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폐쇄사의 예외입니다. 괜히 얘기한 것 같다. 예. 잘 얘기 안 하던 건데. 어쨌든 우리 촉탁으로 넘어갈게요. 촉탁. 자, 촉탁은 요번에 좀 생각해야 돼. 만화 캐릭터를 그려주실 분 계실까요? 자, 촉탁. 자, 촉탁 봅니다. 촉탁 요번에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이거 잘못 그렸네. 자, 촉탁은 좀 신경 쓰십니다. 이렇게 이제 촉탁이죠.
관공서가 촉탁을 하면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좀 많이 봐줘. 관공서 촉탁은 우리가 신청하는 것보다 많이 봐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뭔가 자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데 그래도 봐줍니다. 여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발생시키면 각하당해요. 등기 기록에 부동산 표시가 있고 대장에 부동산 표시가 있는데 두 개가 부합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신청서를 넣었을 때는 각하 걸리지만 관공서니까 야 이거 우리 해줄게. 잘못된 건 알겠지만 우리 그냥 해드릴게 라고 수리해준다. 이게 이제 2번이나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자 요번에 법무사에 출제된 게 66번인데요. 이거 먼저 볼게요. 66번. 자 관공서가 자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권리자로서 신청할 수 있어요. 어느 경우든 등기 의무자 상대방의 등기 필 정보를 낼 필요는 없게 돼 있어요. 이거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관공서가 의무자면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관공서가 권리자면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냈어. 그럼 틀리는 거예요. 등기 필 정보에 대해서는 관공서가 꼈으면 의무자로 꼈으면 당연히 면제시켜주고 권리자로 꼈어도 상대방 거 면제시켜줘. 그러니까 어쨌든 등기 필 정보 면제시켜주는 상황이다 라는 거 요거를 좀 구별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인데 혼자 야 이건 좀 다를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틀린 질문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라고. 요거 올해 법무사에 딱 출제된 질문이고요. 또 법무사에 요것도 나왔어. 자, 원래 주소는요. 권리자 것만 내는 건데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자, 권리자도 주소를 내야 되고 의무자도 주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권리자만 내는 거야. 근데 소유권 이전이면 의무자도 주소를 낸다. 이게 작년에 우리 중개에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올해 이게 법무사에 경매, 공매, 촉탁이다. 이럴 때는 다시 권리자의 주소를 내고 의무자 주소는 안 내야 된다. 이게 나온 거야. 지금 촉탁이잖아요. 촉탁이니까 의무자 주소는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의무자는 낼 필요가 없다. 그럼 누구 것만 내? 권리자 것만 낸다. 원래 소유권 이전이면 둘 다 내는 거지만 촉탁이기 때문에 권리자를 다시 면제시켜줘서 원칙대로 돌아간 거예요. 원칙은 권리자만 주소를 내는 거거든. 왜? 새로 써야 되니까. 등기관이 쓰실 때 보고 쓰세요라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 주소가 필요한데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의무자도 같이 내라. 근데 그것도 한 번 더 예외. 촉탁이야? 그럼 의무자 다시 면제. 의무자 면제. 그럼 권리자 것만 내라.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온 거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주소 증명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탁이랑 엮어가지고 요 지문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촉탁은 요런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쏙닥쏙닥 촉탁이죠? 요거는 우리가 신청하는 것보다 많이 봐준다. 이렇게. 자, 67번 넘어갑니다. 67번. 네, 우편 촉탁도 있죠. 우편 촉탁. 우편 신청은 안 되고 우편 촉탁. 그죠? 자, 다음 또 넘어갈게요. 네, 좋아요. 네. 트리플렉스 317동은 뭐야? 네, 자, 그럼 계속 갈게요. 자, 채권자 대위. 자,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권리가 없으면 대신 행사 못 해요. 채무자가 권리가 있는데 행사를 안 해. 그럼 채권자가 나서서 대신 처리하는 거. 이게 대위 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자, 채무자가 뭘 가졌다? 신청권을 가졌다. 요거를 신청을 안 하니까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채권자 이름으로예요.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때 신청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이름으로니까. 그죠? 채권자가 신청이 되고 그래서 등기 명인이 나오겠죠? 등기 명인.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명인이 됐어요. 근데 얘는 신청을 안 했지. 그럼 명신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명신이 아니면 등기필 정보가 안 나온다라고 했었죠? 본인이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애가 신청했다는 뜻이죠. 채권자가 자, 대위권에 의해서 채무자를 대위해서 신청을 했대. 그러면 자, 그 채권자가 뭐라고요? 신청인이라고. 그럼 이 등기가 됐으면 채무자한테는 완료 통지만 하게 돼 있죠. 등기 필 정보는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등기 완료 통지만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죠. 자, 69번 가등기를 마치고 나서 가등기권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인이 대신 처리하기 때문에 굳이 당장 상속 등기할 필요는 없이 자, 바로 본등기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상속인이 바로 본등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의무자가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자 돌아가셔도 마치 그 상속인이 바로 본등기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자, 70번 보시죠. 자,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한 달 이내에 멸실등기 신청 의무가 생기죠. 그러면 이걸 안 하면 과태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지 소유자가 나설 수 있다. 이럴 때도 대위 신청. 이것도 정말 많이 났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상속 인해의한 등기가 71번이죠. 자, 상속, 피상속인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 소유. 이거를 상대방이 샀대. 그리고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돌아가셨대. 상속이 계시랬다. 그럼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아들내미가 저 상속인인데요? 라고 증명을 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파셨고 사셨고 그래서 내가 상속인이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바로 상대방에게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걸 상속 등기가 아니라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경우는 등기부에는 아버지가 써있고 신청하러 온 건 아들이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라도 이건 예외적으로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등기랑 신청서랑 다르면 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봐주게 돼 있다. 그래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또는 5글자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능하다. 자, 72번 보시죠. 이거 공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색깔 바꿔드릴게요. 자, 일부 보존 등기, 그러면 나머지 표시 등기 이렇게 세트입니다.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예요. 일부 보존, 나머지 보존을 대위한다. 이러면 안 돼. 자,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를 대위한다. 내가 101호 소유자면 101호는 보존 등기 할 수 있지. 나머지는 표시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머지 보존 등기 내가 못하지. 자, 그래서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 이렇게 공식 외우시고 나머지는 대위권을 주겠다. 네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대위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표제부는 어쨌든 열어야 되니까 대위에서 해줘. 그래야 전체가 열리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소유자들은 갑구만 열러오면 되는 거예요. 갑구 보존 등기만 따로따로 신청하면 되게 미리 표제부를 열어준다. 이런 취지죠. 이 지문은 보통 옳은 지문으로 정말 여러 군데 많이 출제가 됐는데 올해 법무사에 일부 보존, 나머지 보존으로 냈어요. 이 표시예요, 표시. 이걸 보존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그죠? 예. 자, 그렇게 한번 나왔고요. 자, 73번. 등기관이 이 신청을 받았더라도요. 다른 등기 신청은 수리가 된다. 이걸 똑같은 말로 집행정지.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이 신청이 들어와도 계속 진행이 된다. 이 신청 들어왔으니까 잠깐만 있어봐. 딴 거 안 받아줘. 이거부터 해결하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청 들어와도 다른 거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신청은 가능하나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법상 이 신청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신청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74번 보시죠. 74번. 네. 자,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나왔네. 자, 제3자가 이 신청하는 경우는요. 실행이 됐을 때 얘기야. 각하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 신청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작년에 한번 유행 한번 쓰고 지난 거예요. 당사자가 각하당하고 열받으니까 이 신청하는 거지. 제3자가 제각하당한 걸 내가 왜 이 신청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3자는 각하에 대해서는 이 신청 권한이 없다라는 거. 뭐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만약에 자 실행한 거에 대해서는 제3자가 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행한 거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각하한 거에 대해서는 이 신청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제3자니까. 이해관계니까. 자, 75번. 상속인이 아닌 자. 얘는 이해관계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상속인이 아닌 애가 남의 장례식장 가가지고 야, 니네 상속은 이래라 저래라 망하는 거예요. 안 돼. 혼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아닌 자는 이정 못한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다음 76번 보실 겁니다. 관할 신고 관청이 같은 거래 부동산 2개 이상이래. 자, 그렇다면 매매 목록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매매 목록입니다.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뒤집어서 자, 이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관할 신고 관청이 같을 때만 그래. 그래서 만약에 관할이 달라서 각각 신고가 되면 아무리 2개 이상이라도 자,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요. 각각 신고면 작성하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각각 신고하면 목록 작성한다. 틀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시라고요. 같은 관할이니까 각각 신고 아니지. 이럴 때는 2개 이상일 때 목록이 들어갑니다. 이 원칙. 예외적으로 1개인데도 목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럴 땐 여러 사람 매도인과 여러 사람 매수인 이렇게 된 거예요. 과가 들어가야 돼. 양쪽이 다 여러 사람이어야 돼. 여긴 여러 사람, 여기 1명 이러면 안 된다고.
양쪽에 여러 사람이라면 부동산 하나도 여러 개인 걸로 취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목록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자, 78번입니다. 자, 예, 혹시 몰라서 이거 좀 이제 가끔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아, 왜 여기서 민법 선생님들 얘기를 하고 있어? 예. 예, 좋아요. 그죠? 예. 제이 선생님 목소리 좋아요. 예. 자, 제 목소리 좋아요. 예.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예.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하실 게, 자, 조심은 아니고 질문이 좀 들어오는데, 자, 매매 목록을 누가 작성하냐? 이거 물어봐. 자, 그럼 원래는 신청인이 이 첨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등기부에 만들 때는 이제 등기관이 만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이 매매 목록을 누가 작성하냐는 시험에 못 나옵니다. 제공하고 등기관이 작성한다. 둘 다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공동담보목록. 공동담보목록. 요거는 5개 이상 저당 잡을 때 이때 공동담보목록. 요거는 등기관 작성으로 딱 정해놨어요. 요거를 신청인이 작성한다 그러면 안 돼. 이건 신청인 작성 아니에요. 그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매매 목록은 누가 작성하냐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거 고민하지 마시라고. 우리 외울 거 많잖아. 이런 거 고민하지 마. 이거는 몇 개냐만 보시면 돼요. 몇 개냐만 보시면 되고 각각 신고냐 같은 거래 관청이냐 요거 보시고 그죠? 여러 명 요거만 보시면 돼요. 누가 작성은 이건 장난 안 쳐.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관 작성 이거 작성 안 친단 말이에요. 이건 신청인 작성 아니다라는 거. 요거 조심하시라고요. 이 부분은 2개냐 하나냐 뭐 관할이 같냐 여러 명이냐 요것만 딱 집어내시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자 등록 번호 중에요. 자 등록 번호 중에 제외 국민이에요. 외국사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이에요, 국민. 잘못 끊어서 제외국민 이러면 안 돼. 제외 끊고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 우리 국민인데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나는 본 적 없는데 본 적 없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번호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서초구 등기소. 대법원이 서초구 그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 등기소에서 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구별하실 게 외국인은 완전 달라. 외국인은 외국인 관서회장이 있어. 외국인 관서회장. 외국인 관서회장. 옛날 말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 있잖아요. 그쪽에서 번호 주니까 외국인이니까. 제외국민은 외국인이랑 완전 다르다니까. 그래서 제외국민은 서초구 살다 나갔다. 이렇게 외우시고 서초구 등기소에서 준다. 외국인은 외국인 관서회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79번. 요거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정 대리 엄마 아빠. 자, 엄마 아빠가 등기를 신청했다면 그 엄마 아빠한테 등기필 정보를 주게 돼 있어요. 그죠? 요게 이제 우리 중개사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간평사에 이게 나왔어요. 비법인 사단재단이라면 그 대표자 관리인한테 주게 돼 있다. 그러면 하나 빠졌지 이제 안 나온 거.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했으면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그 세 가지가 하나의 법조문에 딱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으니까 이거 나올 차례인 거지 뭐. 그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신청했으면 본인한테 준다 하면 안 돼. 자, 법정 대리인에게 준다.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했으면 그 대표자에게 준다. 비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했으면 그 대표자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는 그 대리로 신청하러 온 사람, 그 사람한테 준다라는 거. 자, 이것도 정말 잘 나오네요. 80번. 보존 등기다 그러면 등기 원인과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정말 많이 했단 말이죠. 보존 등기 맨날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빵꾸나 있다고. 거기는 안 쓰는 거라고. 보통은 매매, 증여, 뭐 상속 이런 거 쓰는 날 아니잖아요. 등기 원인란에 매매, 증여, 뭐 상속을 원인으로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또는 수용을 원인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다니까. 원인이 없으면 일자도 없지. 기록하지 않는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원인과 일자를 다 기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수용 어때? 수용은 등기 원인 수용 쓰고 등기 원인 일자는 수용 개시를 쓰고 그랬었죠. 그거는 좀 비교하시고요. 자, 81번 봅니다. 81번. 자, 대장, 장판, 소득의 장이 장. 대장상 최초 수자. 자, 그 사람이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이 등기소에 갔다 죽었어. 자, 죽었으면 상속인이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상속인 5글자로 포괄 승계인이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저 맨날 하던 거죠. 미등기를 수용했다면 자, 바로 보존등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수용했어도 보존등기가 가능하죠. 등기된 걸 수용했으면 이전 등기를 할 건데 자, 미등기를 수용했기 때문에 보존등기로 들어오는 거죠. 수용됐어도 보존등기가 가능하다. 이거 지문으로 나왔죠. 그다음에 군수. 자, 군수만 볼 게 아니라 구청장도 보셔야죠. 구청장. 또
시장도 나왔죠. 시장, 군수, 구청장. 하나 더. 특별자치, 도지사까지.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해주면 이건 건물만 되는 겁니다. 토지는 안 되는 거죠. 이 토지 건물 바꿔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군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군수 확인하면 건물만 된다. 토지는 안 된다라는 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답으로 나옵니다. 보존등기에서. 자, 84번 들어갑니다. 84번. 등기 필정보랑 완료 통지랑 뭘 헷갈려? 말이 다르구만. 자, 필하고 완료는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등기 필 정보가 더 센 거예요. 등기 필 정보. 등기 필 정보가 진짜 권리증, 땅 문서. 등기 완료 통지는 땅 문서를 못 주니까 그냥 알려만 주는 거예요. 등기 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고요. 등기 완료 통지하고요. 통지를 비교하면 안 돼. 필인지 완료인지를 봐야 돼. 등기 필 정보가 더 진짜예요. 비밀번호 들어있는 진짜 배기 스티커 붙은 거. 완료 통지는 알려만 주는 거. 그렇죠? 자, 보존 등기는 장판 수특 맨날 하는 거. 보존 등기 장판 수특. 특은 건물만. 근데 자, 미등기로 놔둬도 되잖아요. 내가 집 짓고 대장 만들었으나 미등기로 놔뒀다. 근데 내 채권자가 나와서 처분 제한을 걸어버린 거야.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걸어버린 거야. 자, 이럴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열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또 해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가 따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존 등기 냅뒀더니 누가 가처분 걸어버렸다. 그럼 가처분 등기하려면 보존 등기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를 직권 열고 가처분 걸어주고 이런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자, 가압류나 또는 가처분,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미등기에 촉탁될 수 있다. 그러면 직권 보존 등기가 열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85번 넘어갈게요.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자, 우리 일부가 나오면 앞에가 뭔지 보셔야 돼요. 권리일부죠? 그럼 이건 지분이 이전되고 있구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권리일부. 그러면 그 지분을 당연히 써줘야 되는 거죠. 자, 물론 합유도 지분이 있어요, 합유. 근데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안 나온다 그랬죠?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되고요. 지분 쓰면 전부 다 공유 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공유 지분이 기록돼야 되고요. 만약에 분할 금지하자라고 약정이 있으면 그것도 기록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요거 부기등기로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셔야 되고요. 이 공유물 분할 약정, 금지 약정,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 분할하지 말자고 약정이 됐어. 공유하고 있는 땅인데 우리 사이좋게 오래 지내자. 그럼 3년 지냈는데 야, 좀 더 가자, 6년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경 등기, 자, 변경 등기는 자, 공동 신청으로 간다라는 것도 같이 봐두시고요. 얘네들은 약정이 있다면 기록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기록하고요. 분할 금지 약정이 있으면 쓴다라고 법조문에 딱 있는 법조문 그대로 해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자, 86, 87, 자, 두 가지 묶어서 보시죠. 자, 공통점 뭐가 보이세요? 공통점, 자, 포기가 보이죠? 자, 한 사람 지분을 포기하면 상대방이 가져가는 게 되니까 이거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으로 가면서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으로 처리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소유권을 통으로 다 포기했다. 그럼 국가가 받아가지, 국가. 국가랑 공동신청, 이것도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 이것도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래서 포기가 나왔을 때, 자, 권리 포기죠. 권리 포기일 때 소유권 이전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 이거 말소하면 전 소유자한테 돌아가 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국가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공동신청, 이것도 공동신청이고, 지분을 포기하면 상대방이 가져가니까 역시 공동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소유권 이전, 이것도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 제3자가 있다. 그럼 제3자의 승낙서도 필요합니다. 제3자 승낙서까지도 같이 첨부가 돼줘야지 국가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88번 보시죠. 88번. 자, 88번에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래. 그럼 민간인이라는 소리죠. 자, 민간인이면 어떻게 해요? 단독 신청이요. 만약에 국가 지자체가 수용한다 그러면 촉탁이 촉탁.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단독 신청이죠. 자, 수용은 단독 신청이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자, 89번 갑니다. 89번. 됐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소유권을 통으로 포기하면 국가가 가져가죠. 예. 그게 웃겨요. 부동산은 소유권 포기도 어려워. 국가가 받아주셔야 되니까. 왜? 공동신청이니까. 참 부동산 힘들어요. 자, 전세권 등기할 때 꼭 쓰는 건 전세금과 범위를 쓰는 거죠. 전세금과 범위. 그러면 전세금을 쓴다. 맞지?
범위를 쓴다. 맞지? 그죠? 자, 전세금과 범위를 쓴다. 맞는 거예요. 자,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죠? 해야 된다. 그죠? 필요적 사항입니다. 어떤 분들은 범위가 빠졌는데 틀린 거 아니야? 이러는데 전세금과 범위도 맞고요. 전세금을 기록한다고 맞잖아요. 자, 90번. 대지권에 대해서는 전세 등기가 안 되죠? 대지권은 지분이니까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 설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은 전세를 빌릴 수가 있죠. 아파트가 있는데 이 중에 501호만 빌리겠다라고 하면 501호의 건물 부분을 빌리는 것이지 여기 딸린 지분을 빌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 설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 설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분이란 말을 써주기 싫어서 대지권이란 말로 바꾼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92번 보시죠. 자, 건물의 일부를 전세를 빌린다면 원래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특정층 전부래. 그러면 도면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예전에는 이 경우도 도면을 내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입장이 바뀌어서 야, 그러면 그 특정층 전부인데 안 내는 걸로 편리하게 해줄까? 라고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론으로 따지면 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결론은 필요 없다가 결론이 난 겁니다. 현재 합의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93번 넘어갑니다. 전세권 등기를 할 때 갑과 병이 일부에 대해서 전전세. 전세에 대한 또 전전세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부를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면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빌릴 때는 도면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 도면은 영구보존장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증명서 발급받을 때도 신청을 하면 포함 발급이 되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매, 도, 공, 탁 그랬잖아요. 도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신탁 업무, 그다음에 도면. 전부 다 넓은 의미의 등기부에 해당이 된다라고 아까 배운 겁니다. 도면. 자, 94번 보시죠. 94번. 자, 을명의 전세 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병명의 가압류. 그러면 이제 전세권이니까 을구일 겁니다. 을구의 1번 전세가 자, 1번 을명이다. 근데 그 전세에 대한 가압류라고 했기 때문에 1-1로 들어가는 거예요. 1-1로 병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가압류로 잡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 관계를 보는 순간 아, 주종관계다라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주종관계구나. 자, 그렇다면 그 을명의 전세권을 말소하라 라고 자, 집주인이랑 전세권자랑 아무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병의 승낙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가압류권자가 같이 지어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승낙서를 첨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결을 가지고 제3자 승낙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결을 받아도 제3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3자 승낙서가 들어올 때 그 승낙서에는 이 제3자의 인감증명도 같이 첨부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승낙서가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인감이 꼭 필요하고 공정증서로 승낙을 가졌다. 그럼 인감이 필요 없겠죠. 네, 그것도 같이 봐두세요. 자, 그 다음 95번 넘어갑니다. 95번. 자, 전세권 변경 나오네요. 전세권 변경. 그죠?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주종관계 많이 했었죠. 그거예요. 그죠? 말소는 공동이지. 말소는 공동. 자, 그 다음에 95번 보시면, 자,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 자, 변경은 변경인데 권리 변경이죠? 자, 권리 변경은 부부주 그랬어요. 권리 변경은 부부주. 부부주만 외우면 안 돼. 권리 변경이 부부주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자, 제3자 있으면 승낙을 받아야 부기등기. 자, 못 받으면 주등기. 요거죠? 이게 권리 변경이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 제3자가 아무도 없으면 둘이 야, 우리 1번 저당을 1-1로 바꾸자. 이럴 수 있잖아. 부기등기. 근데 제3자가 있으면 걔 눈치를 봐야 돼. 걔가 괜찮아. 성격이 좋아. 괜찮아. 그러면 그때는 너 없는 취급할게. 부기등기. 걔가 절대 안 돼. 그러면 걔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주등기로 되는 거야. 걔가 2번이면 난 3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승낙 못 받았으니까. 부부주가 되겠죠. 자, 이 권리 변경은 부부주니까 자,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 승낙이 없으면 그때는 뭘로 간다? 주등기로.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다예요. 없으면으로 외우면 안 돼요. 자,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승낙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주등기입니다. 부부주. 자, 96번 보시죠. 자, 전세금 반환 채권. 자, 이걸 보는 순간 전세 기간이 끝났구나. 그래서 만료 전에는 못 한다예요. 근데 만료 전에 하고 싶으면 기간은 남아있지만 소멸했다라고 증명을 해야 돼. 그게 없는 한은 끝나고 해야 됩니다. 만료 전에는 못 한다라는 거죠.
끝나고 해라. 왜? 전세금 받는 채권이 생기려면 돈 달라고 하려면 전세가 끝나야지. 그죠? 예. 이것도 정말 많이 출제됐고요. 만약에 일부가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당연히 그 일부가 얼마인지 양도액도 당연히 기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같이 연결합니다. 그다음에 공동담보 목록 나왔죠? 매도, 공탁. 예, 이거 5개 이상 꼭 기억하시고 이거 뭐 2개, 3개 나오면 틀립니다. 매매 목록이 2개인 거예요. 이거 5개 이상이고 이때 자, 이 공동담보 목록은 신청인이 작성한다 안 돼. 이거는 등기관이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매 목록은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규정이 2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못 물어봐요. 근데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관 작성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인 작성하면 틀린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그다음에 자, 저당권에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각각 따로따로 얼마 다 쓰면 등기관 팔 아파.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쓴다 그랬죠? 단일하게 한 번에 기록하는 것이지. 자, 구분 기록할 수는 없다. 이것도 어이없지만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자, 금전 채권이 아니다.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자, 저당권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자주 나왔어요. 자, 이때는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의 평가액이 필요합니다. 평가액. 요걸 써 가지고 자, 저당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그죠? 예. 그다음에 요 채권에 대해서 외화 채권이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바꿔서 쓰면 안 돼요. 외화 채권 그대로 써야 된다. 그것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의 채권액에 관한 지문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건 구분 기록 안 되고 단일 기록이라. 구분 기록하면 팔 아프니까. 그다음 하나 더. 채무자를 쓸 때 자, 연대 채무자 팔 아프죠? 연대 빼고 채무자. 3글자만 쓴다. 이것도 팔 아프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채무자를 쓸 때는 이름하고 자, 주소까지만 쓰고 등록번호는 안 쓴다. 이것도 같이 신경 쓰셔야죠. 자, 99번 넘어갑니다. 99번. 자, 갑소유로 등기된 토지인데요. 자, 을이 저당권을 잡아놓고 이거를 이전한대. 예를 들어서 을구에 자, 1번 을이 저당권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병에게 저당권을 이전한대. 을을 말소하면서 병이 새로운 저당권자가 되잖아요. 병은 저당권을 받기 때문에 2번 가기 싫어. 그러니까 1-1로 가는 거죠. 1-1. 이렇게 된다면 자, 을이 의무자, 병이 권리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을이 의무자, 그래서 병이 저당권을 받아가니까 권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 신청으로 저당권이 이전되고 이 저당권 이전 이렇게 부기등기로 처리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세요.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등기지만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를 이전하면 다 부기등기예요. 저당 이전, 전세 이전, 임차 이전, 뭐 가등기 이전 다 부기등기예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다. 소유권이 아닌 걸 이전하니까 그래요. 저당 설정할 땐 주등기예요. 근데 그걸 이전하니까 부기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은 갑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100번. 벌써 100번이네. 자, 100번. 지금 1200명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네요. 예. 뭘 안 해도 되긴 안 해도 돼요. 환매도 봐요. 환매권은 꼭 쓰는 거 있어. 매매대금 매매비용 그거 보고 환매특약은 부기등기 뭐 그런 거 봐야 되고 뭐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어. 넘어가. 이제 와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 지금.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이제 요 강의 맨 마지막에다가 제가 자료에다가 연속 지적도 개정된 거 있잖아요. 그거 넣어놨고요. 하나 더 지적 전산 자료 이용 활용 절차가 또 개정된 게 조금 있어요. 그게 재작년인가 출제 오류가 한번 났었거든. 그 출제 오류 난 부분을 조금 수정해가지고 규정이 좀 바뀐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연습 문제까지 해드릴 테니까 아마 여러분 자료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할 거니까 중간에 딴 데 가지 말고 끝까지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침대, 공적 타침대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일요일날 특강 들으셨구나. 그거 이따 해드릴게. 어디 가지 말고 모르는 사람 데려와야 많이 데려오고 그죠? 자, 그럼 계속 갑시다. 채무자 변경 얘기할게요. 채무자 변경. 채무자가 바뀌면 이것도 변경인데 권리 변경은 공동신청. 권리 변경 공동신청. 자, 이때 저당권이 변경되는 건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는 커지는 걸 봐야 돼. 저당권이 커진다.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빨리 등기소에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공동신청, 권리변경이니까. 이 경우는 부부주잖아요, 부부주. 자, 부주.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있으면 승낙받으면 부기등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 근데 지금 채무자 변경의 경우에는 무조건 부기등기예요. 제3자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부기등기로 공동신청으로 들어오면서 저당권자가 먼저 가자라고 땡기는 거예요. 설정자는 맞춰드려야 되는 의무자가 되는 거죠. 요거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이렇게 하나는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 한번 설명한 거 아까 A, B, C, D에서 말소 이렇게 설명한 이거 한번 더 써놨네.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신탁 등기 나오죠? 신탁 등기. 신탁 등기에서 자, 수익자 우리 띨띨한 우리 아들 얘는 똘똘한 애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할 수가 있다. 똘똘한 애가 신탁 등기를 안 하면 수익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이걸 우리 아버지 재산을 제가 가져가 놓고 신탁이랑 안 붙여놨네? 그럼 내가 대신할 거야. 라고 대의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신탁 말소는 원래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게 돼 있어요. 신탁 등기도 수탁자 단독, 신탁 말소도 수탁자 단독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수익자가 대위해서 신탁을 할 수도 있다. 자, 신탁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소유권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데 신탁원부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신탁 가등기도 가능하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신탁 가등기 여러분 구체적 절차까지 안 물어봐. 신탁 가등기도 가능하다. 대신에 신탁원부가 같이 그때 미리 들어간다라는 거. 그다음에 신탁 등기는 주등기라는 거 아시죠? 주등기. 자, 소유권 이전하면서 신탁 붙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보통 주등기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신탁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다. 부기등기 없어요, 신탁에서.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자, 하나의 신청서로 간다. 자, 그다음 106번 가시죠. 자, 106번은요. 요거 신탁원부 기록 변경 있죠? 요 멘트가 나오면 주어를 보시라 했어요. 만약에 법원이 하고 나오면 촉탁 등기다라고 찾아내셔야 되고 등기관이 나왔다라고 하면 직권 등기다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 등기관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직권 등기구나. 자, 요거는 요 멘트가 나왔을 때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신탁원부 내용이 변경이 생길 수 있는 사유가 되게 많은데 그걸 다 못 외우니까 자, 주어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등기관이 그러면 직권이구나. 자, 법원이 그러면 촉탁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출제자가 제 이 공식을 듣고 이 공식을 피해가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정말 정성껏 만든 문제예요. 그럼 틀려주면 돼. 걱정하지 마시고 이 공식대로 가시고 이걸 벗어나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다 외워. 자, 107번 보시죠. 107번. 권리 소멸의 약정. 소멸의 약정하죠.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 권리 소멸의 약정.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이 권리는 소멸하기로 하자. 뭐 이런 식의 약정이 생길 수 있죠. 이 약정도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등기가 돼. 자, 등기가 된 근거 있는 약정이에요. 그럼 등기가 되면 이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리 소멸의 약정은 부기등기다. 이거 정답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권리 소멸의 약정이 부기등기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함정이 들어가는 게 보통 근거 있는 약정이 있으면 등기하여야 한다로 끝나야 돼. 하여야 한다가 맞아요. 약정이 있으면 등기부에도 써야 된다. 이게 맞아. 근데 얘는 특이하게 규정에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문에 내버리면 틀렸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법에 써 있으면 할 수 없어요. 원리는 그렇지만 원리 원칙은 약정에 있으면 등기하여야 한다가 맞지만 요 약정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지문인 거예요. 이거를 하여야 한다니까 틀렸어 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거 조심하시라고요. 소멸 약정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 부기등기다. 그 다음에 이건 약정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에 자 108번 자 가등기네요. 가등기.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좀 힘 좀 내시고. 됐죠? 그죠? 수탁자 여러분 일단 합의. 오 잘하셨어요. 장관도 촉탁. 그죠? 출제 끝난 거죠.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인데 당연히 끝났지. 그죠? 권리 소멸의 약정은 부기등기. 공유 분할도 부기등기. 그죠? 맞아요. 네, 다시 보기는 비밀, 올려주지 않을지 비밀. 가시 집안 너무 싫어? 에이, 뭘 싫어? 가등기만 알면 돼. 가압류 가처분 포기해도 돼. 가등기만 알면 돼, 가등기. 그죠? 침대 좀 이따 할게. 맨 끝에 할게. 자, 일단 가등기. 가등기가 이제 쟁점 중에 제일 마지막인데요. 가등기 봅시다. 자, 가등기를 걸었어요. 그럼 그 가등기를 팔지 말라고 잡아낼 수 있다.
가등기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전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소유였는데요. 자, B라는 사람이 그거를 가등기를 잡아놨어. 그럼 이걸 가지고 2-1 C가 가등기를 이전받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등기를 이전받는 건 이렇게 부기등기로 처리가 되는데 이거를 제3자가 막아낼 수 있어. 이거 못 들어오게 가압류를 잡을 수도 있다. 이거 못 들어오게 가처분 잡을 수도 있다. 이 2번 가등기를 가압류 가처분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요거 등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도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분 금지를 허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예.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9번 보시죠.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를 혼자 신청하는 경우는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가등기 의무자가 승낙서를 써주거나 또는 법원에 가서 가처분 명령을 받아오거나 또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얘 혼자 등기소에 가서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 이거 촉탁이다라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촉탁하면 안 돼요. 촉탁하면 각하 이거는 단독 신청으로 처리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났다. 그럼 단독 신청하고 바로 찾아야 됩니다. 촉탁 아닌데 촉탁이면 각하인데 라고 찾아야 돼요. 이거는 가처분이 아니에요. 예, 가등기를 혼자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 다음 110번 보시면 자, 임차권도 가등기가 됩니다. 임차권 빌리겠다고 근데 미리 좀 찜해 놓자고 임차권 가등기를 한 3월쯤 걸어놓고 본등기를 10월에 임차하러 왔어 이제. 그러면 임대차는 10월부터 들어가 빌려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한 5월 정도에 누가 저당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5월 저당이 3월 가등기를 걸 수 없잖아요. 5월 저당 때문에 3월 가등기가 말소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저당권은 데려가자. 나중에 이 후순위 애들은 말소될 수도 있어요. 경매로 넘어가면. 근데 이 임차권은 3월에 가등기를 걸었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훨씬 선순위이기 때문에 굳이 안 지어도 된다. 저당을 내가 상대할 필요가 없다. 저당은 그냥 있어라 이거예요. 저당을 말소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요, 요게 5월 달에요, 임차권이 있고 3월 달 임차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그러면 3월 달 임차권의 그 범위와 동일 범위래. 동일 범위.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됩니다. 직권 말소 대상이 돼요. 근데 저당권이니까 말소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용익권끼리 부딪혔으면 동일 범위라면 지워라. 근데 저당권이야? 그럼 넌 그냥 있어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11번 보시죠. 111번. 하나의 가등기에 자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다. 가등기권자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갖겠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일부가 가서 자기 것만 해야 돼. 보존행위에 준하여 전부 보존 등기를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33회에 기출됐다는 건데 33회 지워져야 되는데 남아있네. 33회에 나왔습니다. 재정리에 나온 거죠. 만약에 혼자 가서 내 지분만 보존 등기해서요. 이건 돼요. 근데 혼자 가서 우리 친구들 것까지 다 해주세요. 이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다 하려면 다 같이 가야지. 일부가 가면 일부만 할 수 있고 전부는 못 한다라는 거죠. 일부가 가서 전원을 다 해줄 수 있는 건 보상밖에 없어요. 보존 상속. 이거는 혼자 가서 자기 것만 못해. 한꺼번에 해야지. 보존 상속. 자, 다음 112번 보시면 자, 가등기 명의인 나왔죠?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나 포기할래요. 가등기 말소. 또 가등기 말소 누가 할 수 있어요? 가등기 의무자. 또 하나 더 이해관계. 이렇게 세 사람은 그냥 딸딸딸 외워야 돼요.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 딸딸딸 나와야지. 이거를 뭐 좀만 생각해보자 이러면 안 돼. 그냥 탁탁탁 나와야 돼요. 가등기 말소를 탁 보는 순간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대신에 얘네들은 명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독 말소할 수가 있다. 단독 말소할 수가 있다. 단독 말소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가등기 단독 말소는 세 사람 따다닥 나와야 돼요. 여기 추가로 만약에 가등기 말소를 가등기 명인이 스스로 와서 지우겠다라고 한다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등기 명인이 자, 인감증명을 가져와야 된다. 이것도 하나 추가해 드릴게요. 소유권 외에 가등기를 말소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인감을 낼 필요가 없어요. 소유권 가등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싶다. 등기소에서 명의인 당신 진짜인지 인감 갖고 와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죠. 소유권이 아닌 다른 가등기를 말소한다면 인감증명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도 이 명인의 승낙만 있다면 단독 말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승낙이라는 멘트가 안 나와도, 이 승낙이라는 멘트가 안 나와도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단독 말소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승낙만 있다면. 자, 다 끝났네요.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갔대. 소유권이 넘어갔대.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럼 가등기 건 사람이 본등기를 누구랑 하냐? 그럼 제3자 아니야. 당시 소유자. 그때 그 사람하고 하는 거죠. 제3자를 상대로 한다면 틀린 거예요. 자,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소유권 가등기를 3월 달에 걸고 본등기를 10월 달에 걸었는데 가등기 전에 가압류가 있었대. 그렇다면 2월 정도 있었겠지. 근데 강제 경매 개시 결정된 게 5월에 꼈대. 5월에 꼈대. 여기 낀 거, 여기. 요 사이에 낀 거죠? 네. 그럼 5월에 꼈으면 지워야 되는 거지만 이 백그라운드가 2월이잖아요. 그럼 2월 가압류로 경매가 걸렸기 때문에 2월 가압류가 3월 가등기보다 먼저니까 얘도 못 지우고 얘도 못 지우는 거예요. 둘 다 못 지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읽어보면 당연한 건데 또 읽다가 또 포기할까 봐. 이런 경우는요. 거의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벤트가 가등기 전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될 거야. 3월, 10월, 2월, 5월 이렇게 딱 걸려있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2월 달, 5월 달인데 3월 달, 10월 달에 이렇게 걸린 거잖아. 그죠? 2월 달에 가압류 걸고 3월 달에 가등기 걸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본등기 걸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럼 2월, 5월 사이에 3월, 10월이니까 가등기보다 먼저 걸렸으니까 못 지워. 여기서 걸린 애도 못 지워. 아무리 중간에 꼈어도 못 지워. 딱 세팅을 해놓고 가등기 전에를 딱 보는 순간 못 지워.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지문을 한번 읽어보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딱 정해진 세팅 값이에요. 그래서 가등기 전해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고 하나 더 만약에 자 당해 가등기에 대한 이렇게 나와. 당해 가등기에 대한 또는 뭐 해당 가등기에 대한 이렇게 나온다. 이런 멘트가 나와도 이것도 못 지워. 자 얘네들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가등기 전에 하고, 자, 가등기 전에 하고, 자, 당해 가등기 상에 하고, 요 두 가지 멘트가 나오면 말소 대상이 아니다. 요것도 전형적으로 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록으로 제가 개정사항을 추가를 하나 해드리는데, 연속 지적도는 사실 그동안 되게 많이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죠? 예. 뭘 또 한국말이 맞나야. 예. 맨날 하던 건데. 그죠? 사실은 일본 말이에요. 농담 아니라 진짜로 일본 말이에요. 할 수 없지 뭐 지금 뭐 우리말로 좀 바꿔야 되는데 예 당해 가등기상 이거 시험 많이 났어요. 아예 답으로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르침. 슈퍼챗은 열공시 TV에서 써주세요. 여기서 쏘지 말고. 자 그러면 연속 지적도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하나만 짚어드리면 자 반영은 소가정이 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장관이 다 나오죠. 장관이 뭐 구축 운영하고 정책 수립하고 다 장관이다. 근데 반영을 실제 하는 것은 소관청이다. 요거 하나 제일 쉽게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비지원은 장관이 소관청한테 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은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 말로 지적공사. 그쪽에다가 보통 위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반영은 소관청에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전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 마지막이에요. 전산자료. 자, 전산자료에 대해서 제가 연습 문제를 준비했죠. 예. 자, 전산자료에 대해서 자, 조금만 보고 이제 마무리해요. 자, 어디 가지 마시고. 예. 자, 전산자료를 활용하는 거죠. 이거는 지적 공부를 등본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지적 공부를 등초본 띄거나 열람하는 거는요. 무슨 동 몇 번지를 찍어내는 거야. 무슨 동 몇 번지 찍어서 요거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 다 해줘야 돼. 누구나.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전산 자료를 전국 단위로 다 보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로 다 제공해달라. 또 시도 단위로 제공해달라. 시군구 단위로 제공해달라. 이거를 해줘야 될 거냐 이 문제예요. 그죠? 이거는 개별적으로 토지 하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되게 중요한 정보 자료를 주는 거잖아요. 이걸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냥 무작정 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제공해 줄 것이냐 문제예요. 이게요. 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이걸 제공하려면 심사를 먼저 해야 돼요. 심사를 하고 자, 그러고 나서 제공을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서 제공해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했어요. 삭제되고 신청만 하면 바로 제공을 해준다로 바뀐 거야. 근데 이게 법은 바꿔놨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을 안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놓지 않은 상태의 규정을 가져다가 출제를 해버려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가 돼버렸어. 출제 오류로. 그래서 요번에 이 승인의 멘트 나와 있던 걸 다 정리하고 신청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규정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출제 오류가 났기 때문에 또 출제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약간 복수하는 개념으로 한 번 정도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이 부분에 출제되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일단 심사를 누가 할 것이냐. 자, 심사를 누가 할 것이냐. 심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심사 신청을 해야 돼. 먼저 심사 신청. 그리고 나누어서 자료 제공 요청 신청을 따로 해야 돼. 심사 신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이거를 소관청이 심사한다는 틀려요. 소관청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관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럼 심사 받으려고 신청을 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된다. 왜 필요한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서 내가 신청을 하는지, 그죠? 어느 만큼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종이로 달라 그럴 건지 파일로 달라 그럴 건지, 그죠? 안정화, 딴 데 다 누출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을 써가지고 심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심사 신청하는 거야. 됐죠? 예. 부담스럽지 않아요. 처음 들어도 괜찮으니까. 조금만 하면 이거 문제 맞출 수 있다니까 나오면. 예. 이런 걸 넣으면 얘네들이 조사를 하겠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 뭘 조사할 거냐? 공익성. 얘네가 심사를 뭘 할 거냐? 그죠? 예, 공익성. 그죠? 예, 그 다음에 적합성. 그죠? 타당성. 자, 공적 타. 그죠? 공적 타. 침해. 사생활 침해. 그 다음에 안전관리 대책. 여기까지. 그럼 이거를 제가 묶어가지고 공적 타 침대. 침대인데 남의 침대죠? 왜? 공적으로 남의 침대다. 그죠? 요거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심사를 하게 돼 있어. 자, 뭘 심사하냐? 공적 타 침대요. 그죠? 예, 요걸 심사하는 거야. 뭐 침대 뭐 외우면 안 돼. 이거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심사할 때 뭐를 심사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익성, 적합성, 타당성, 공적 타.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그다음에 안전관리 대책. 이거 함부로 막 그렇게 진짜로 이게 누출 안 할 건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공적 타 침대. 요걸 조사해가지고 신청인한테 이 정도면 우리가 제공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심사를 먼저 해서 결과를 주는 거야. 그럼 이걸 첨부해서 자료 좀 주셔라고 신청을 한번 합니다. 자, 이걸 첨부해서 신청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전국 단위라면 장관 또는 시도사 또는 소관청한테. 그다음에 자, 색깔 좀 바꿔볼게요. 시도 단위라면 시도사 또는 소관청한테. 그죠? 네. 그다음에 자, 색깔 바꿔서 시군구 단위라면 소관청한테. 이렇게. 그죠? 전국이면 장관, 시도사, 소관청. 시도면 시도사, 소관청. 그죠? 그다음에 시군구면 소관청.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눠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뭐 어렵지 않죠? 어느 범위의 자료가 필요하냐예요. 근데 자, 이러고 나서 얘들이 원래는 심사를 또 하는 거였어. 승인을 하는 거였어. 근데 승인 절차가 없어지고 바로 신청받으면 바로 제공한다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만 바로 제공한다로 바뀌었지. 얘들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하나는 불가능한 경우, 또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 두 가지. 그래서 불가능한 경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이 얘네들이 지금 따지는 거예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뭐 업무에 지장 주는 얘기 안 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위에서 심사를 먼저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단계에서 불가능한지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를 따로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자,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신청받으면 아까 심사 결과를 봤으니까 바로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이 부분에 승인을 받아 제공한다가 빠진 거예요. 바로 제공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이렇게 붙인 거지. 그렇죠? 여기까지. 예. 요걸 가지고 제가 연습 문제를 두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자료 없으니까 지금 이거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예, 정답이 나오네. 예. 자, 한번 볼게요. 예. 이용 절차, 전산자료 이용 절차에 대해서 틀린 거. 그죠? 바로 답이 1번이네, 뭐. 1번에. 자, 심사를, 소관청 심사 아니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한다면 심사를 안 받겠지. 자기들끼리니까. 얘네들 심사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심사 신청서에 어떤 목적인지, 어떤 법적 근거인지, 어느 범위가 필요한지, 뭐 어떤 방식으로 또 안전관리 대책 이런 걸 적어둬야 심사 신청이 되겠죠.
그다음에 시군구 단위 자료가 필요하다. 어디 가야 돼? 소관청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 그랬죠? 전국 단위라면 장관 또는 시도사 또는 소관청, 시도 단위라면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그죠? 시군구 단위 자료라면 소관청 가서 신청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승인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승인 없이 바로 신청한다. 물론 심사는 미리 받았고, 그다음에 불가능한 경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들어갔죠? 다 맞는 말이고 1번이 지금 틀린 겁니다. 자, 마지막. 자,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해야 되는 경우 뭐라 했어요? 공, 적, 타, 침, 대 그랬죠? 네. 자, 공익성, 적합성, 타당성,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안전관리 대책 끝났죠? 그럼 나머지 지장을 주는지 여기 이제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공적, 타, 침, 대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가지고 이거 뭐 안 나오면 그만이고. 그래서 요번에 승인 부분이 삭제됐기 때문에 지장을 주는지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제공할 때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두 가지가 들어갔다. 그리고 미리 심사하는 건 공적 타침대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좀 잡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긴 시간 동안 한 2시간 정도 전범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빠진 거 있죠? 여기서 빠진 거 있는데 그거 빠진 거를 계속 해내고 이거 어떡하지 답답하지 이러시면 안 돼요. 또 지금 정리 안 했어도 시험장 가서 생각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마음만 가지면 끝도 없으니까 이제 뭐 2, 3일 남은 거죠. 목금토니까 목금토 토요일 날 시험이니까 이틀 남은 거네. 이틀 동안 모든 과목을 조금씩은 보셔야 돼요. 조금씩 보셔야 되고 다 못 보지. 시간상 안 되니까. 그래서 1시간이 공시법이 배정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내가 빨리 볼 수 있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시간이 들지만 여러분은 내가 공부한 걸 스스로 공부한 걸 보기 때문에 1시간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느 파트라도 전 과목이 계속 돌아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뭐 어떻게 한다고 누가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이틀을 잘 보내시고 시험 보는 당일날도 맑은 정신으로 또 시험 보는 맨 마지막 답안 제출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를 좀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제 슈퍼챗은 열공시 TV에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